거기 중기정이라고 써있죠. 본문으로 바로 봅니다. 자, 읽어드리면 중개라 함은 법 제3조의 법정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여기서 끊으셔야 되죠. 거래 당사자 간에 여기서 끊으시고 매매기관 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 변경한 행위를 여기서 끊으시고 알선하는 것을 말한다. 이게 중개라고 정의했어요. 자, 그럼 이제 중기정이거든요. 네 가닥으로 나눴습니다. 먼저 법정 중개대상물이라고 했어요. 이거는 우리 법 제3조가 정한 중개대상물이거든요. 오늘 공부하는데 그래서 우리 법 3조에 정한 중개대상물을 봤더니 5가지가 있습니다. 토지가 있고 건축물이 있고 임모, 공장재단, 광업재단이 있어요. 이 5가지에 대한 거래 당사자, 매매기관 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 변경하는 행위입니다. 그럼 매매기관 임대차는 권리의 득실 변경의 대표적인 예시죠. 이것을 알선한다. 그럼 알선은 거래가 성립되도록 주선한 일체의 행위를 말하는데 이걸 다른 말로 바꾸면 소개라는 말로 바꿀 수 있고요. 매개, 주선 이런 말로 바꿀 수 있어요. 그래서 중개라는 것은 이 5가지 물건에 대한 당사자 간의 거래를 소개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중개다. 그럼 이걸 고스란히 암기해야 되거든요. 해서 이 아파트를 갑이 갖고 있습니다. 을과 거래하셔요. 이 거래를 A가 소개합니다. 자, 그러면 갑을 사이에 매매계약, 교환계약, 임대차 계약이 있을 수 있죠. 다음에 이 아파트에 대한 전세권 설정계약, 그 다음에 저당권 설정계약, 이게 토지였다면 지상권 설정계약, 지역권 설정계약 등등등이 있을 수 있어요. 이런 각종 이 토지, 아파트에 대해 설립할 수 있는 권리의 득실 변경 행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을 소개하는 게 모두 중개라는 얘기죠. 이게. 그러면 이 아파트는 중개상물이에요. 다음에 갑과 을은 거래의 당사자입니다. 다음에 매매기관 임대차 그 밖의 권리 득실 변경이고 이것이 알선이다. 해서 중개라 함은 법정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거래 당사자 간에 매매기관 임대차 그 밖의 권리 득실 변경을 알선하는 것. 이게 중개예요. 그럼 우리는 이제 단순형 문제 유형이 있다고 그랬죠. 단순형 문제 유형 잠깐 볼까요? 이렇게 낸 거예요. 중개라 함은 법정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거래 당사자 간의 매매, 교환, 임대차를 알선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낸 거예요. OX, X, 권리의 득실 변경이 빠졌죠. 그러니까 중개 대상은 이만큼인데요. 여기는 매매도 있고 교환도 있고 임대차도 있고 지상권 설정이, 지역권 설정이, 저당권 설정이 등등등 있는데 매매, 교환, 임대차를 알선하는 것을 말한다 했으니까 의미가 축소됐죠.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번엔 질문을 이렇게 냈어요.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거래 당사자 간의 매매, 교환, 임대차를 알선하는 행위는 중개에 해당한다라고 낸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요건 맞았죠? 요 둘의 차이가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최근의 경향이 이 경향이에요, 지금. 응용하게 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형으로 고지고대로 그냥 내는 게 아니고 이걸 약간 비틀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있느냐 이걸 묻는 거죠. 그래서 당사가 하는 매매교환 임대차를 소개합니다. 이거 중개 맞죠? 중개 맞아요. 그래서 이제 이 정도 이해를 해두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판례를 또 정리를 하고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교재 순서에 따라서 그 판례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51쪽에 중간에 판례가 있죠. 글자가 아주 쬐끔해갖고 지금 장년층들은 잘 안 보이실 것 같은데 나는 아주 잘 보여요. 자, 공인인사법 제2조 제1호에서 말하는 기타 권리에는 저당권 등 담보물권도 포함되고 여기서 끊으시고 여기 중기정에서 말하는 그 밖의 권리에는 저당권 등 담보물권이 포함된다는 얘기죠. 포함되고 따라서 타인의 의뢰에 의해 일정 무엇을 갖고 저당권 설정하는 행위의 알선을 업으로 하는 경우는 같은 법 제2조 제2호 정의하는 중개업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그와 같은 저당권 설정하는 행위의 알선이 금전수리대차 밑줄이에요. 저당권 설정하는 행위의 알선 밑줄 긋고 금전수리대차 알선에 부수하여 여기 밑줄이에요. 금전수리대차 알선에 부수 밑줄 긋고 이렇다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달리 볼 것은 아니다. 이거 중개업이란 얘기죠. 저당권 설정이 알선 없다 중개업이란 얘기죠. 이 사건이 무슨 사건이었냐면 이거였어요. 이분이 은행 출신이었습니다.
지금 금전 소비대차란 말 나와 있죠.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민법 시간에 대차형 계약은 임대차만 시험 범위에 들어가 있죠, 지금. 그래서 임대차, 사용대차, 소비대차가 있는데 임대차와 사용대차는 차이점 아시죠? 임대차는 유상, 사용대차는 무상 이렇게 되고 여기 이제 소비대차가 있거든요. 금전, 기타, 유가물을 이제 빌려주고 빌리는 관계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데 금전을 빌려주고 빌리는 관계 이게 금전 소비대차로 해요. 쉽게 이야기하면 이게 대출이라는 얘기죠, 지금. 대출. 그래서 이분이 은행 출신이에요. 대출 알선을 하고 다닙니다. 그러면 금전은 중개대상물이 아니죠. 이 5가지 안 들어가 있잖아요, 지금. 그럼 요것만 소개했다면 이거는 중개가 아니에요. 근데 금전 소비대차 계약을 소개를 하면서 저당권 설정의 알선을 같이 하고 다닌 거예요, 지금. 주택에도 저당 잡아야 되죠. 요 부분은 부수적으로 하더라도 지금 중개업이라는 얘기죠. 이게. 그래서 이제 무등록 중개업으로 처벌한 사건이었습니다. 이거는. 그래서 금전 소비대차 계약에 부수하여 저당권 설정의 알선을 억울했다. 그래도 이건 중개업이다. 이게. 그러면 이제 여기서 잠깐 또 짚고 갑니다. 이걸 끊었는데 한번 거기 법제 2조 제1호에서 말하는 기타 권리는 저당권 등 담보물권도 포함되고 이랬죠, 지금. 지문을 이렇게 냈거든요. 중개 대상인 권리에는 저당권 등 담보물권이 포함된다라고 낸 거예요. 저당권 등 담보물권이 포함된다. 이렇게 된 거예요. 지문을. OX. 중개 대상인 권리에는 저당권 등 담보물권이 포함된다라고 낸 겁니다. 맞았어요? 틀렸어요? O. 확실히 맞았어요? 자, 그럼 맞습니다. 우리 담보물권 알고 있죠? 담보물권이 뭐예요? 유질저. 맞아요? 유질저죠. 점소지지전 유질저죠. 우리 팔물권이 점소지지전 유질저. 그죠? 이게 담보물권이에요. 그럼 지지전은 용익물권이죠.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 용익물권, 담보물권 합치면 제한물권. 맞습니까? 우리 일순환 하신 분 아셔요. 자, 여기 담보물권이 유질전인데 우리 질권은 중개대상 권리에 해당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건 중개대상 권리가 아니죠. 근데 중개대상인 권리에는 저당권 등 담보물권이 포함된다라고 낸 거예요. 맞은 거 맞아요? 맞습니까? 이제 좀 의문점이 생겼죠? 틀릴 수도 있겠네? 예, 그렇게 생각하실까봐 다시 물은 거죠.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나중에 문제풀이 들어가잖아요. 7, 8월 봤다 문제풀이 들어가고, 이제 기출특강이 뭐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1차는. 2차는 이제 기출특강이, 5월달부터 시작한다고요? 좋아요. 어쨌든. 그러면 여기 질권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게 그거예요. 예외를 생각하여 원칙적인 지문이 틀렸다고 하시면 안 된다. 그러니까 맞은 거 이거는. 중개대상 권리에는 저당권 등 담보물권이 포함됩니다. 단 질권은 제외예요. 뭔 말인지 아셨죠? 그러니까 원칙적인 지문을 내면 이건 맞았다. 아셨죠? 근데 출제자 입장에서 보면 이거를 끝까지 담보물권에 질권 들어갔는데 뭔 얘기야? 질권은 안 들어갔는데 이거 틀렸다라고 주장하는 견해가 있을 수 있죠. 그럼 출제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피곤하지 않습니까? 태클 들어오면? 그죠? 그러니까 요즘 시험이 명피하게 내버립니다. 그냥. 이렇게 안 내요. 이렇게 내지도 않고 아예 중개대상 권리에는 저당권은 포함되지 않는다. 이렇게 내버려요. 그냥.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기출을 풀어보면요. 명쾌합니다. 제가 제일 듣기 싫어하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중개사법은 맨 장난만 쳐. 이 말 제일 듣기 싫어요. 제가 그럼 속으로 뭐라고 하냐면요. 공부도 못하면서 중개사법 진짜 해봤냐? 해보지도 않았으면서 그런 소리 하고 다닌다고요. 공부 잘하는 사람 절대 그런 얘기 안 해요. 그러니까 어쨌든 근데 뭐 장난치는 지문이 있긴 있어요. 예, 있긴 있습니다. 있긴 있는데 중개사법 장난치는 과목 아닙니다. 명쾌하게 냅니다, 문제. 그러니까 애매모호한 건 절대 안 내요. 이게. 특히 이제 여러분들이 모의고사를 이제 시작되죠? 모의고사가 이제 시작되는데 모의고사 보면요. 이런 출제 경향을 완전히 벗어나서 내는 지문들이 꽤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모의고사 보면.
그러면 그런 모의고사 애매모호하게 낸 것들 있잖아요. 저한테 갖고 오잖아요. 그럼 설명은 해드려. 그리고 그거 버려라 그냥 그래. 버려라 합니다. 요즘 문제 그렇게 안 내요. 명쾌하게 내버립니다. 아예. 그러니까 어쨌든 참고해 두시고. 그러나 이행을 하고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저당권 등 담보권이 포함됩니다. 단 질권 제외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민법 시험 범위에 질권이 빠져 있죠? 질권이 빠져 있어요. 시험 범위에. 질권은 지금 부동산에 성립하는 중개상 권리가 아니죠. 그러니까 중개상 권리가 아니니까 시험 범위를 제외시킨 거예요. 질권을. 그럼 민법의 시험 범위를 무슨 과목이 정했어요, 지금? 중개사법이 정했죠? 중개상 권리가 아니니까 그거 빠진 거예요. 1차를 100번 합격했어요. 자격증 줘요, 안 줘요? 안 줍니다. 2차 합격해야 되죠? 그래야 자격증을 받아요. 그러면 2차를 잘하고 합격을 하기 위해서는 자격증을 받기 위해서는 무슨 과목 잘해야 된다? 중개사법 잘해야 돼요. 그럼 시험의 가장 메인 과목이 무슨 과목? 중개사법. 인정하세요? 예, 그래서 민법 아무리 잘해도 소용없어요. 자격증 안 줍니다. 2차를 잘해야 되죠, 역시. 그러니까 2차를 통과해야 돼요. 그럼 2차를 통과하기 위해서 우리 과목을 잘해야 된다. 근데 중개사법을 아주 개무시하죠. 예.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오늘 개강이니까 많이 오셨잖아요. 이제 점점점 빠지죠 또. 점점점 빠져가지고 이제 또 한 월말쯤 되면은 한 절반만 딱 앉아 계시고 그래갖고 이제 점점점 7월달 가고 8월달 가잖아요. 그럼 점점점 빠져가지고 저기 3분의 1 정도만 남아 계세요. 이게. 그리고 공법 시간에 딱 가면 공법 시간은 또 꽉 차는 거야. 근데 내가 봤을 때는요, 공부를 거꾸로 하셔야 됩니다. 우리, 우로 가든 좌로 가든 평균 60만 넘기면 되죠. 나 같으면 공부 그렇게 안 해. 나 같으면요, 득점할 수 있는 걸로 무조건 해버려요, 그냥. 득점할 수 있는 걸로. 그래서 시험에 다가갈수록, 이제 제가 잔소리처럼 말씀드릴 텐데, 시험에 다가갈수록 내가 득점할 수 있는 걸로 해야 돼요. 뭔 말인지 아시죠? 그러나 이제 1차 과목은 무조건 넘어와야 돼요. 1차 과목을 넘어와야지만 2차에 자격이 생기기 때문에 1차가 그만큼 어려워요. 그러니까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1차 과목에 주력을 해주라는 이유가 우리가 공부를 토탈 지금 33회를 대비하면서 10시간을 한다고 가정했을 때 이 중에 7시간을 1차에 투자해야 돼요. 7시간을. 나머지 3시간 가지고 2차를 끝내버리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1차는 절대적인 시간이 요구돼요. 시간이. 금방 끝나는 과목이 절대 아니에요. 그러니까 1차는 여러분들 시험 볼 때까지 불안하게 하고 여러분들을 속을 새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지금 현재 다행히 우리는 원장님이 민법 교수님이라 아주 들들들 볶아내죠 그냥. 들들들 볶아냅니다. 그래갖고 어쨌든 이제 그래서 우리가 우리 학원이 합격률이 엄청나게 높은 학원 중에 하나예요. 제가 나가는 학원 중에 가장 탑이 여기에요. 가장 많은 인원이 합격을 합니다. 이게. 물론 중개사법에 내가 버티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어쨌든 1차 과목 무조건 넘어오시란 얘기예요. 그러면 2차는 무난하게 넘어갈 수 있으니까 그걸 믿고 1차에 처음 하시는 분은 꼭 주력을 해주시란 얘기예요. 아셨죠? 그러니까 이제 뭐 1차가 지금 이제 3바퀴 도는 분들이 있죠.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그러니까 3바퀴 정도 돌면은 이제 들리기 시작해요. 아, 이게 그 얘기구나. 이제서야 들리기 시작해요. 6개월이 다 돼가는데 이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시간이 요구되는 과목이라 여기에 주력을 해주라는 얘기예요. 아셨죠? 그래서 처음 하시는 분은 꼭 열심히 하시고 2차에 어설프게 손대지 말고 그냥 2차는 수업을 듣고 덮는 게 좋습니다. 덮고 그냥 1차에 시간이 날 때마다 읽고 또 읽고 해주셔야 돼요. 그렇게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메인 과목이 중개사법이라는 게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럼 꼭 지키시고 자, 그러면 일단 그 판례를 잠깐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 장을 넘기시면 이제 설명이 쭉 나와 있는데 중개 3요소란 말 나와 있죠. 53쪽에 뭐 요즘 요거는 내진 않습니다. 근데 이해만 해주시는데 중개가 되려면 이제 3가지 요소 아파트라는 중개사물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갑과 을이라는 거래 당사자가 있어야 되죠. 거래 당사자를 우리는 중개 의뢰인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중개의 두 번째 요소 중개 의뢰인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A가 있어야 되죠. 이자가 중개 행위자예요. 그래서 이 중개 행위자는 통상적으로 기업공인이사를 얘기하죠. 그렇기 때문에 중개의 3요소는 중개사물 중개의뢰인 기업공인이사 중개사물 중개의뢰인 중개행위자라고 해도 됩니다. 그래서 이게 중개의 3요소고
자, 그 다음 이제 중개행위의 성격이란 말이 나왔어요. 법적 성질이 나와 있는데, 자, 이것도 요즘 내진 않지만, 이해는 해두고 가는데, 우리 중개행위가 이게 사실행위냐 법률행위냐 이 문제거든요, 지금. 그럼 여러분들이 민법 시간에 지금 법률행위를 공부하지 않습니까? 그럼 법률행위가 아니면 일단 사실행위다. 그렇게 이해하는데, 그럼 중개가 사실행위냐 법률행위냐 이 문제예요. 그러면 이 법률행위는 그거 아닙니까? 어떠한 법률 효과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하나의 의사표시 또는 수개의 의사표시를 불가계로 요소하는 법률 요건이다. 이렇게 공부했어요. 이게 이 말이 더 어렵죠. 더 어렵습니다. 어쨌든 법률행위는 의사표시를 불가계로 요소로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럼 대표적인 법률행위가 뭐예요? 계약. 맞아요? 대표적인 법률행위가 계약입니다. 이거. 그럼 계약은 청약과 승낙의 의사표시를 합쳐서 성립되고 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의사표시를 불가계로 요소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법률행위가 계약입니다. 이게. 그러면 우리 중개가 바로 이런 계약과 같은 법률행위냐 이 문제예요. 그럼 이자의 업무 활동을 따져보면 아파트 팔아달라고 중개 의뢰받았어요. 등기상 증명서를 떼보죠. 그 다음에 현장 가서 보기도 하고요. 이부 모시고 현장 안내도 합니다. 그 다음 계약서도 써주고 확인설명서도 써줘요. 그럼 이런 행위들을 생각해보면 어떠한 법률 효과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의사표시를 하고 있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등기상 증명서를 떼봅니다. 그럼 이것은 어떤 법률 효과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의사표시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럼 결론. 우리 중개는 사실행위다 법률행위다? 사실행위다. 이게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중개는 사실행위입니다. 현장 안내를 한다는 사실, 등기상 증명서를 떼본다는 사실, 계약서를 쓴다는 사실행위에 불과하지 법률행위가 아닙니다. 그러나 이 계약이 성립되도록 도와주고 있죠, 이거. 그러니까 우리 중개행위는 사실행위로서 보조행위입니다. 다음에 등기상 증명서를 떼놓고 있죠. 준비행위예요. 그러니까 보조행위자 준비행위다. 나아가 이 아파트를 중개하는데 A는 가대 대리인으로서 이 물건을 소개하고 있는 게 아니죠. 그럼 중개는 대리행위다 아니다? 대리행위도 아니에요. 다음에 이자의 신분으로서 이 물건을 중개하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럼 신분으로서 행위는 뭐라고 해요? 사자. 사자로서 행위도 아니죠. 예, 그래서 홀행위는 더더욱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자로서 행위도 아니다. 그럼 이 얘기는 중개행위는 독자적 행위란 얘기예요. 그래서 독자적 행위에 해당한다. 이 내용이 바로 이제 거기 써있는 내용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 이해해 두시는데, 자, 그러면 거기 판례 넘기기 전에 판례를 짚고 갑니다. 그럼 1번 판례는 설명했어요. 이게 사실행위로서 이제 법률행위를 보조하고 있다고 사실행위라고 이제 두 번째 줄에 있네요. 그렇게 돼 있고요. 그러면 변호사일지라도 자격증이 없다면 중개업을 해서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이건 이제 다음 주에 공부하고요. 다음에 중개행위 해당 여부 판단 기준 보겠습니다. 자, 2번 판례. 이거 생각보다 이 판례 잘 내는데 어떠한 행위가 중개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밑줄이에요. 중개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밑줄 긋고 거래 당사자의 보호에 목적을 둔 법 규정 취지에 비추고 볼 때 개업공사가 진정으로 거래 당사를 위하여 거래할 수 있는 중개 의사를 갖고 있었냐고 하는 개업공사의 주관적 의사에 의하여 결정할 것이 아니고 밑줄 주관적 의사에 의하여 결정할 것이 아니라 밑줄 긋고 개업공사 행위를 객관적으로 봐서의 통념상 밑줄이죠. 객관적으로 봐서의 통념상 거래할 수 있는 중개를 위한 행위라고 인정되기 위하여 결정할 것이다. 이건 부연 설명 없이 그냥 중개 행위인지 여부는 객관적으로 봐 사회 통념상 결정한다는 얘기죠. 이 얘기예요. 자, 그 다음 3번 판례 보겠습니다. 바로 일방 당사자에 의뢰한 중개도 중개법에 해당하는지 여부 그랬는데 그러면 우리 개업공사는 거래의 쌍방 당사자로부터 모두 중개 의뢰를 받아야만 하는 것은 아니며 거래 일방 당사자에 의뢰하여 중개사물의 매매, 교환, 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 변경한 행위를 알선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포함된다 밑줄 그으면 되죠. 그러면 이거 쌍방의 의뢰뿐만 아니고 일방으로부터 의뢰받아 중개를 해도 중개에 해당될 수 있다는 얘기죠. 그 얘기입니다. 자, 넘어갑니다, 이제. 자, 그러면 이제 중개계약과 민법성 전용계약과의 구별이란 말 나와 있죠. 이거는 그냥 제목 옆에다 살짝 X 쳐놓으세요. 무슨 뜻이에요? 보지 말라. 그 옆에 중개계약의 종류란 말 나와 있죠. 이것도 살짝 X 쳐놓으세요. 내지 않습니다.
지금 중개업법 시절, 그러니까 이제 2005년도까지 중개업법 시절에는 이제 간혹 이것도 물어봤었는데 그때도 잘 안 물어봤었어요. 공인인사법으로 넘어오고 나서는요 한 번도 안 물어봤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 정도 시간이 매우 남아서 저는 미치겠다는 분들은 읽어보시고 안 보셔도 됩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여기서 중개의 정의를 다 봤는데, 자, 잠깐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이게 중개가 한마디로 표현하면 어떻게 돼요? 알선. 그럼 세탁기 알선도 중개인가요? 아니죠. 그러면 한정을 좀 해줘야 되는데, 중개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중개 대상 물에 대한 알선이에요. 물 알선. 이게 중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수없이 많은 물건들을 중개할 수 있거든요. 소개할 수 있는데 우리가 소위 중개라고 하는 것은 중개 대상물에 대한 알선을 해야 되죠. 이렇게. 그럼 중사물이 아닌 것을 알선합니다. 그럼 중개 아니죠. 따라서 자동차 거래를 소개했어요. 이거 중개다 아니다. 아닙니다. 이렇게 되고요. 여기서 이제 권리금을 미리 한번 짚어볼까요? 우리 상가 거래할 때 권리금이라는 게 있죠. 그럼 권리금이라는 것은 집기 비품에 대한 보상, 영업권에 대한 보상, 영업사업 노하우에 대한 보상, 점포 위치에 따른 영업사항의 이점, 이런 것들에 대한 보상의 성격을 띠고 있어요. 그러면 권리금은 중산물인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죠? 그러면 권리금 거래 소개를 했습니다. 중개다 아니다? 중개 아니죠. 이렇게 되고 알선이란 말은 소개라고 그랬죠. 소개예요. 이게 이제 알선인데 그럼 소개하는 행위가 아닌 것도 중개가 아니네요. 그러면 컨설팅이라든가 분양 대행을 하는 겁니다. 그럼 컨설팅이라는 것은 상담을 하는 거 아니에요? 소개 아니죠? 그럼 중개 아닙니다. 그럼 부동산에 대한 컨설팅 한다. 중개 아닙니다. 나아가 분양 대행은 타인이 건축한 상가나 주택에 대해서 대신 팔아주는 거죠. 그럼 이것도 중개가 아니다. 그러면 컨설팅이나 분양 대행은 중개가 아니니 우리 법이 규율할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이해해 두세요. 컨설팅 분양 대행은 중개가 아니다. 그래서 중개는 한마디로 물 알선이에요. 여기까지.